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시장이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살펴볼 힌트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까지 계속 우리 장 달려줬으면 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날 관계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파트 브리핑은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캐시우드가 운용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 ETF들이 조용하고 무섭게 이 성과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또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죠. 아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나오는 YTD 수익률도 하나씩 찾아서 기재를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혁신 ETF ARKK부터 유전자 바이오, 우주 탐사 ETF까지 지금 마이너스 성과가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전자 바이오 ETF인 ARKG가 24%의 상당히 놀라운 수익률을 올해 들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과 나스닥 100 지수가 4%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도 상당히 대조되는 퍼포먼스가 되겠는데요. 아크인베스트가 매년 2월마다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은 Big Ideas라고 하는데요. 그 해에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가장 주목해야 할 혁신 기술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종목까지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 보고서 안에 좋은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50페이지 분량의 상당히 긴 보고서인데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캐시우드가 주목한 세 가지 투자 분야입니다. 결론부터 들여다보자면 첫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두 번째는 AI 신약 개발, 그리고 세 번째가 AI 소프트웨어까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해야 하는 종목으로는 각각 테슬라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팔란티어까지도 꼽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필요한 엔비디아 반도체 숫자에 비해서 이 주행 능력이 얼만큼 향상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반도체가 늘어나는 개수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향상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이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AI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AI가 접목됨으로 인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무려 200배나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킴으로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란 예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지금은 개발자 분들께서 코딩을 할 때 AI가 살짝 어시스트를 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코드에 오류가 있을 때 약간 수정을 해주는 정도라면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코딩을 해줄 것이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AI가 개발해주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논문 수준의 정말 디테일한 설명들을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종목은 단연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율주행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왜 하필 우리는 테슬라에 주목해야 하는가? 10년 전부터 아크인베스트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여러 기업들을 팔로우업을 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은 정말 많았는데 대다수 기업들은 퇴출당하거나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생존한 기업은 딱 두 가운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가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으로 돈을 버는 것은 둘째치고 생존 자체가 힘든데 그걸 해낸 기업들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올해 출시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독점적인 경쟁력을 지닐 거라는 예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을 들여다보시죠. 2030년까지 전 세계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로보택시의 대수가 총 5천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수치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그 가운데 테슬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이 남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5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 웨이모라든지 바이두 등의 기업들이 양분할 거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는 경쟁자가 없는 경제적 해자를 지니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생산 단가입니다. 이 테슬라의 차량은 구글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 생산 단가가 30에서 40% 저렴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도표는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 몇 대의 차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와 현대차가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 아이오닉의 경우에는 8만 대 정도, 그에 비해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한 33만 대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5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4배 더 많은 차량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테슬라가 더 경쟁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의 이러한 압도적인 경쟁력에 공감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다만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이 영국 상장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주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영국까지 건너가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돈이 지금 4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TSL3 티커명을 가진 이 ETP의 잔고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TSL3 전체 시가총액의 77% 영국 상품인데요. 77%를 한국인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음의 복리 효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의 원금을 투자했을 때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요. 다음 날 30% 하락을 한 이후에 이튿날 주가가 30% 오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원금, 즉 기초자산의 주가는 91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같은 기간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단 이틀 만에 원금은 19원 수준으로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63% 급등한 데 비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주가가 96% 폭락한 것을 보더라도 그 위험성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뉴욕 휴장을 맞아서 테슬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개장 준비하러 서울로 가보시죠. 미국 시장이 쉬어갈 때 우리 시장은 비교적 좋았던 그런 국룰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면서 개장 전 기분 좋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유럽 증시 쪽에서는 연고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독일 증시가 달리면서 52주의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연고점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함께 달려가고 있죠. 코스피가 어제 2610선을 3개월 반 만에 회복을 하면서 약 4개월 만에 2610이라는 숫자를 반갑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200일선까지 몇 포인트 남지 않은 구간입니다.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빠져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만큼 기대할 여력이 남아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기관의 든든한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적으로 들어오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연고점, 코스닥도 연고점 경신했고요. 간밤에 코스피 야간 선물의 상승 기조가 강보합세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 NDF 기준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도 1,440원대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고요. 지난 7월에 2,896, 이제 곧 2,900 도달합니다 했을 때 우리의 고점을 확인하며 아쉬웠었죠. 반년간 빠지면서 계엄령 사태 때 2,368선 그리고 이제 도달한 2,610선입니다. 그 다음은 2,670선의 9월 말 고점까지의 회복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단숨에 달릴지 천천히 달려갈지 그 주도주를 찾는 움직임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그 넥스트 레벨을 먼저 확인해 봤고요. 그 안에서 어제는 특히 코스닥의 상대 강세가 대단했습니다. 지수 중심으로의 방산 몇몇 LNG 종목들,
방산 종목들 그리고 조선의 몇몇 LNG 종목들의 강세도 두드러졌지만 반도체가 조금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테마들의 강세 움직임은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연초 들어서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내용은 로봇 시장에 드디어 메타가 출격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메인으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드렸어요. 테슬라를 기점으로 엔비디아, 애플, 메타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연말 연시 때 반갑게도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콜옵션을 행사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움직임의 랠리가 2달 만에 새롭게 SK그룹으로의 바톤 터치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SK 쪽에서 투자를 한 유일 로보틱스가 장대 양봉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바로 직전 고점 도달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버넥트가 또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 종목은 시총 자체가 500억 원이 안 되는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중국과의 협업, 한화그룹과의 협업 기대감 속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가속화, 지금 미국,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 각 기업 자동차 종목들의 로봇 연계를 좀 그려드렸는데요. 이 판을 구성해서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추가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가 정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까 이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올해 들어서만 140% 올랐습니다. 지금 2달 채 안 됐는데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69%가량 올 한 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지났는데 이렇게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100% 넘게 달렸기 때문에 덜간 쪽에서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제 이렇게 수급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10% 올라서 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총은 5,700억 원입니다. 그래서 1조 이제 2배까지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기대감은 바로 SK그룹과의 연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SK온에서 13% 유일 로보틱스 지분 투자한 상황입니다. 물론 SK그룹과의 연계에서는 시메스나 T로보틱스도 있기는 한데요. 대장으로 유일 로보틱스의 슈팅이 매우 강한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SK온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자동화 이런 공장으로 들어가는 수주 기대감 충분히 열려 있고요. 올해 증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과의 철강 쪽의 포장 라인 설비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은 2월 안에 설계를 진행해서 3월에는 본계약이 나올 거다. 이것이 그 다음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 프로젝트로는 상당한 투자의 규모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밸류체인 안에서는요, 지금 하이젠 R&M 중심으로 해서 부품주들이 더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또 대기업 쪽으로 대기업의 아이들의 조금 더 수급이 쏠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이 유일 로보틱스로의 움직임을 수급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SK 관련해서는 시메스, T로보틱스 말씀드렸고 밑에 네다섯 번째는 LG 쪽에서 지금 지분 투자 들어가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두산과는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가 빠졌네요. 뉴로메카 포스코 쪽에 있고요. 티라유텍은 LS그룹과의 연결고리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자를 찾는다면 이쪽에서도 기회가 될지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품주, 새내기주, 그리고 연초에 달렸던 고영과 큐렉소 같은 의료용, 어제 AI 진단 솔루션이 매우 좋았었는데요. 로봇과의 연결고리에서도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전략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이 불러온 자주국방. 간밤에 유럽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 증시가 52주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우리도 뒤따라가야 될 텐데 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주도주가 됐던 부분이 바로 항공우주, 방산주였습니다. 스톡스 관련한 방위산업지수가 4% 올랐고요. 독일의 대표 종목인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주들도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종전입니다. 사실 종전이 된다면 방산주 단기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개장 중계 때 저희 같이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종전 이후에 각국의 자주 국방이 우리 K 방산주들의 수주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결성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미국과 러시아의 사우디에서의 종전회의, 이를 앞두고 우리 각국에서 방위비를 증액하고 좀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장 6월에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논의가 사실화되면 각국에서 빠르게 무기를 사들이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K 무기에 대한 가성비 경쟁력이 더 부각될 겁니다. 납기와 관련돼서도 우리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지금 이 기대감 속에 이미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방산주들의 신고가 랠리를 룸을 더 열어주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유럽 쪽에서 당장 방위비 증액하고 수주 사들이게 되면 우리 쪽으로 실적 다시 한번 하반기 내년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럼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인지, 지금 YTD 기준으로 쭉 정리해드렸거든요. 부담스럽지 않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뭘 봐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달려왔습니다. 덜간 항공우주는 유럽 쪽으로의 항공기 수주도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종전 뜻밖의 수혜주 NCC,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3년 동안 정말 고전했던 섹터인데요. 이들과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 오늘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대한유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이 달려가면서 어디에서 좀 움직임을 찾아봐야 될까? 단기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하나증권이 이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줬습니다. 러우 종전과 미국의 LNG 수출 허용이 석유화학의 트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아시겠지만 우리 석유화학 쪽으로는 공급 과잉, 수요 부진으로 주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러우 전쟁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러시아 원유, 납사 이렇게 받아들게 되면서 그쪽으로는 가격 경쟁력 우위가 생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열의에 놓였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3년을 보냈는데요. 러시아 쪽에서 이제 종전되고 나면 제재 완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때 수혜를 받던 중국과 대만의 석유화학 원가 우위가 좀 상실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풀이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한국의 NCC 업체들 경쟁력이 부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년 동안 쌓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수요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ECC 업체들의 열의로 이어지고 한국의 NCC 업체들의 이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률을 자극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한 영역이라는 하나증권의 이야기를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 역시 개장 중계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당잠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